것처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왕세자 중에 제일 우등생, 제일 열등생은 누구였나요? 자, 먼저. 그래도 좀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는 케이스일 텐데요. 그 사도세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영재축에 속했던 그런 우등생. 편입니다. 예. 그 이미 한 2살 때쯤부터 한 글자도 벌써 60여 자 벌써 익히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9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먹고 있던 음식을 이제 뱉고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학에서 본인이 그렇게 배웠다. 행동 예절을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. 9살 때? 예. 그래서 아마 그 영재급에 그래도 좀 속하는 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도세자처럼 똑똑한 왕을 왜 비주에 갇혀서 이렇게 죽게 했는지 참 그게 안타깝네 지금. 그렇죠. 결국 이제 그게 아버지하고 이 그 아들 간의 갈등이죠. 뭐 저희 그 세대까지만 해도 이게 아버지들이 통상 엄하지 않습니까? 이게 문제는 영조가 굉장히 엄하다는 거죠. 자식에 대해서.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약간 콤플렉스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. 본인이 이제 무수리 출신의 아들로서 왕이 사실은 그 계승자가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앞에 그 경종이 사망하는 바람에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부분에 항상 신경을 썼고요. 그러다 보면 이 험악한 정글 속에서 우리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런데 이제 대개가 아버지들의 교육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좀 칭찬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 이제 엄하게 질책을 하는 거죠. 너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듣게 되면 이 사도세자 입장에서 이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. 심리적으로. 오늘은 아빠가 또 뭘 갖고 나를 갈굴까? 똑똑한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자꾸 회피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영조도 이제 그 조기교육을 잘 받은 편이잖아요. 그쪽으로. 뛰어나신 분인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. 그게 이 천재를 아들. 네. 그러니까 별로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가. 이런 생각이 들죠.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권력의 문제인데 어느 나라 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권력을 나눌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가 정말로 자기를 그 있기를 바랐다면은 처음부터 조금 권력을 나눠주면 되거든요. 힘을 실어주면은 버틸 수 있는데 권력의 속성상 그게 안 되나 봐요. 권력은 전부 가져야 되나 봐요. 보면 이제 영조가 그 사도세자한테 사실은 권력을 일부 줬습니다. 대리청정을 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문제는 신하들이 사도세자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. 와가지고 심지어 부르는데도 안 와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세자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거죠. 아마 조직적으로 좀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원손,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정조가 되고 태어나가지고 정조가 좀 이렇게 능력도 있고 괜찮아 보이니까 혹시 그런 쪽 부분도 아마 염두에 좀 둔 것도 같기도 하고요. 일부러. 결국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신하들한테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내 아들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.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주에 아마 가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KBS